나처럼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날 58세의 박 대표는 홀가분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25년간 운영했고 실패도 성공도 맛봤지만 결국에는 회사를 잘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퇴직금도 깔끔히 주고 나왔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을 즐겨야지.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퇴직하면 뭐하고 살 거야? 취미 하나쯤 있어야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고 인생을 즐겨야지. 맞습니다. 취미는 은퇴 후 삶의 동력이자 활력소가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취미가 모든 걸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보면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례 1. 58세 사업가 박 대표의 골프 중독. 퇴직 후 박 대표는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즐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접대 모임, 지방, 골프장 원정까지 일주일에 3-4번 나가게 됐죠. 내가 이제 뭐하러 돈 아끼고 살아? 평생 일만 했는데. 그는 골프채를 바꿨고 필드 레슨도 등록했고 매번 회동 뒤에는 식사와 술자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골프 비용과 모임 식사비가 300만 원을 훌쩍 넘었죠. 퇴직금 3억 원이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골프 뒤 술자리, 늦은 귀가, 불규칙한 식사. 혈당과 혈압이 올라가고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고 친구들과 골프 이야기만 하게 됐죠. 둘째,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해외 골프 투어도 갔다 왔고 새 드라이버를 사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1년 반 만에 퇴직금 통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결국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남은 인생 즐기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어. 사례 2. 62세 전직 공무원의 화초, 취미가 부른 재정 파탄. 경기도에서 만난 62세 이 과장님은 은퇴 후 조용히 화초 키우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두고 물 주고 가꾸는 소확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더 고급 희귀종에 빠졌습니다. 난 자생종, 수입희귀식물, 유리온실. 난 한번 키워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분양도 하고 전시회도 나가고. 그는 집 마당에 온실을 지었고 냉난방 설치까지 하느라 2천만 원을 썼습니다. 희귀난 한 포기에 300만 원씩 투자했고 분양하려 했지만 수요가 없어 전시만 다니게 됐죠. 결국 은퇴자금 1억 중 4천만 원이 사라졌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져 지금은 청소 용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취미도 적당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내 욕망을 취미로 착각했어요. 사례 3. 55세 퇴직 교사의 유튜브 실패기. 서울의 55세 퇴직 교사 박 선생님은 퇴직 후 나도 이제 1인 미디어 시대 라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강의 콘텐츠를 올렸는데 구독자가 안 늘자 각종 유튜브 교육, 장비 구매, 영상 편집 대행 등으로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졌죠. 마이크 하나, 카메라 하나, 조명 하나 사다 보니 500만 원, 유튜브 코칭 300만 원. 그런데 수익은 제로였어요. 결국 그는 채널을 접었고 남은 건 빚과 자존감 상실 뿐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은퇴 설계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례를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취미는 돈이 드는지만 따질 게 아니라 삶의 구조와 밸런스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 후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그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게 골프든 화초든 유튜브든 비용 구조와 무관하게 결국 나의 자존감을 그 취미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퇴직 전엔 일이 내 자존감이었지만 퇴직 후엔 취미가 자존감의 전부가 되면 그 취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쏟고 인간관계마저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결국 취미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을 좀먹는 괴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취미 예산을 미리 정해두세요. 가령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취미비를 1015% 이내로 설정하세요.
그 이상 넘어가면 생활비 부족으로 적금을 깨거나 연금 인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취미의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돈 벌려고 유튜브 한다는 건 취미가 아니라 사업입니다. 건강 위해 골프 친다면 비용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심리적 안정 위해 화초를 키운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의 규모로 시작하세요. 셋째, 여러 취미를 경험한 뒤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세요. 처음부터 이거다 하고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문화센터 무료 강좌, 주민센터 프로그램, 작은 동호회 등에서 먼저 시도해보는 테스트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은퇴 후 잘못된 취미가 삶을 망치는 이유는 그 취미가 나빠서가 아니라 취미를 핑계 삼아 현실을 도피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도 이 과장님도 박 선생님도 결국 취미 속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취미가 아니라 소통, 적정한 목표,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데서 채워진다는 것,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퇴직 후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가질 계획인가요? 그 취미가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지 아니면 재정과 건강을 좀먹을지 이제는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노후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길고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니까요. 은퇴 후 삶에서 취미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과 주의사항을 전문가 시각으로 풀어볼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보다는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풀어 쓰겠습니다. 1. 취미별 월간 연간 예산 설정과 모니터링. 한 달에 20만원 정도까진 괜찮겠지? 하고 대충 감으로 잡다 보면 어느새 50만 100만원을 훌쩍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월간 예산을 명확하게 숫자로 정하고 분기별로 지출을 리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달 취미비를 30만원으로 잡았다면 3개월이면 90만원. 회비, 강습비, 재료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통장에 취미 통장을 따로 만들고 매달 말에 은행 앱에서 지난달 나간 취미비 내역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6개월마다 이 지출이 내 삶의 즐거움을 얼마나 더해줬나? 를 스스로 물어보고 과하면 조금 줄이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조절하면 과소비를 막을 수 있어요. 2. 테스트 드라이브 단계 거치기. 골프든 화초든 사진이든 큰돈 드는 취미는 꼭 테스트 드라이브 과정을 두세요. 이를테면 골프라면 한 달간 동네 골프 연습장 10회권을 끊어보고 몇 번 나갔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체크. 화초라면 분양받기 전에 주민센터 원예 강좌, 사회체험을 먼저 듣고 결정하는 시기죠. 이렇게 실제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더 컸다거나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매주 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빨리 알 수 있어요. 고가 장비 시설 계약 전에 나 자신에게 맞는지 충분히 검증하는 거예요. 3. 다양한 취미의 포트폴리오 구성. 우리의 뇌는 새로움을 좋아해요. 한 가지에만 너무 몰입하면 지루해지거나 과잉 지출가로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예산 10만원 이하, 신체적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사회적 동호회 봉사활동 같은 3가지 축으로 나눠 최소 3가지 취미를 병행해 보세요. 예산형 집에서 할 수 있는 독서, 퍼즐, 저예산 온라인 클래스 월 1만 2만원. 신체형 이웃 공원 조깅, 가벼운 홈요가, 수영장 정기 회원권 월 3만 5만원. 사회형 마을회관 배드민턴 동호회, 자원봉사 비용, 독거노인 반려문화예술 봉사. 각 카테고리별로 주 1회씩 돌아가며 즐기면 지갑도, 몸도, 마음도 부담 없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4. 취미활동 중 건강안전 주의사항. 신체활동 시 무리 급물 골프 등산 자전거처럼 관절 심폐 기능에 부담 주는 운동은 사전에 간단한 건강검진혈압 혈당 심전도 정도는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 체크 유튜브 제작처럼 혼자 몰입하는 작업은 우울감 고립감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취미 친구 또는 가족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과세법적 문제 화초나 수집품을 판매 거래할 때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간 매매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세무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세요.
5. 정기적인 취미 건강검진. 취미에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1년 단위로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만족도. 지난 1년간 이 취미가 내 삶에 얼마나 기쁨을 줬나? 비용 대비 효용. 이 취미에 쓴 비용이 생산한 즐거움 가치와 비례하는가? 사회적 연결망. 이 취미가 내 인간관계를 확장 강화해 주었나? 만약 만족도가 70% 미만이거나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진다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취미로 바꿀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6. 취미를 통한 소득 창출. 언제 사업으로 전환할지? 유튜브로 숟가락만 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취미를 사업으로 전환할 준비가 필요해요. 초기 투자 대비 수익 시뮬레이션. 장비비 교육비가 500만 원인데 월 10만 원 수익이면 회수에 신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생활비엔 영향이 없는지 따져보세요. 사업자 등록과 세금. 1년 예상 매출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사업자 등록이 권장됩니다. 부가가치세소득세 4대 보험 유지비 등을 포함해 순이익을 계산해야 진짜 이득인지 알 수 있어요. 리스크 분산. 취미 겸 유튜버라면 한 플랫폼에만 의존하지 말고 블로그, 팟캐스트, 소셜 미디어 등으로 채널을 다양화해야 광고, 후원, 갑작스런 중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공감의 힘으로 취미를 돕는 법. 가끔 나는 은퇴 후 이거 하나만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에요. 취미 선택과 예산, 시간 분배 모두 실패해도 그 자체가 경험이고 배움입니다. 나만 이렇게 헤매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친구, 가족, 전문가와 솔직히 대화해 보세요. 누군가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바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취미는 결국 나다운 삶을 찾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기록하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 다음 단계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공감과 성찰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풍성하고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